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라인업 발표 이후에 이 술렁이고 있는 이 검찰 내부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소식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 검찰 고위 간부의 사의 표명 소식도 지금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 고검장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날 거란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이제 결국 확인이 됐습니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했고 불과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법조계 등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또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이 봉옥 민정 수석 비서관이 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되면서 사직을 결정한 거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 총장은 잠시 후 3시경 입장문을 발표하고 내일 퇴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결국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발을 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검찰의 대표적인 이 특수통으로 꼽히는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했더군요. 네, 양석조 지검장은 오늘 오전 이 검찰 내부방인 이프로스에 수사 기소 분리 국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진지하고 냉정한 논의를 기대한다는 그런 내용의 사직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나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 사법기관관 책임 영역이 더욱 흐려진다면서 이 검찰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등을 이끈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도요. 오늘 이프로스에 길상 지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어 신 지검장은 검찰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이 고검장급인 이진동 이 대검 차장검사와 또 검사장급인 이 변필건 기획조정실장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인사를 앞두고 간부급이 조직을 떠나는 일은 관례처럼 해마다 있었지만 올해는 이 새 정부의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예고된 상황이라 이 조직 안팎이 더욱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사의를 표한 검사들에 이어 특수통 또 공안통 검사들의 줄 사직이 이어질 거란 이런 전망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주도하게 될 정성호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 후보자가 말하는 이 검찰 개혁 방안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입장과 좀 다소 거리가 느껴져서 그 배경에 좀 관심이 쏠려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적극적인 입장은 자신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때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검찰 개혁에 관련해갖고 대통령님과 따로 말씀을 나눈 바는 없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어제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할 것이고 또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검찰 폐지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정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찰 해제 법원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이 사법개혁을 이끌 주요 내각이 이제 마무리된 직후부터 지금 속도전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 오늘도 이 검찰 개혁은 2달이면 충분하다. 자, 이렇게 의지를 좀 드러냈어요. 맞습니다. 이 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인 박찬대, 정청래 후보는 모두 이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후보는요, 이 지난 주말 친명계 최대 조직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이 추석 전 귀향길 뉴스를 통해서 이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들려주겠다 이렇게 호언하기도 했는데요. 네. 정 후보는 이 오늘 출연한 한 라디오에서도 이 해당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재차 2달이면 충분하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그 답변 과정에서 진행자와 이 작은 언쟁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진행자가 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는 건 좀 허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네. 정 후보자가 허언이길 바라느냐라고 따져 물은 겁니다. 이후 정 후보는요, 이 라디오 인터뷰가 끝난 뒤에 이 자신의 SNS에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다라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네. 8월에 당대표가 되시면 네. 이건 좀 허언 아닌가요? 앵커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허언이길 바랍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KBS 라디오는 잘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이런 불편한 질문, 불공정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1, 2년 된 그런 개혁안이 아니고요. 그것을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건 2달이면 충분합니다. 글쎄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검찰 개혁 속도와 방식, 신중한 접근을 시사한 이 정성호 후보자와는 입장이 달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이건 사실 궁금합니다. 네, 여권에서는 법조인 출신인 정성호 의원에게 법무부를 맡긴 배경엔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반영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정 후보자가 어제 오늘 검찰개혁의 신중 모드를 드러낸 것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건데요. 관련해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정 후보자가 검찰 폐지 해체를 앞세우는 당내 강경파 주장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정 후보자가 온건한 개혁을 추진할 경우 이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강성 지지층은 정 후보자 임명 이후 개혁을 똑바로 하라는 문자를 이미 보내며 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 민주당 관계자는요, 조선일보에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하면 결국엔 그 원망이 대통령을 향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어떤 방향과 속도를 잡고 지지층을 설득해 나갈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고. 자, 일단 쭉 보시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또 검찰 고위 간부들 사의를 표명하고 나선 이 상황에 검찰 개혁을 앞두고 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정성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맞는 걸까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요. 지난달 26일에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대통령의 의중에 밀착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에 관해서도 지금은 인사청문회 국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온건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지 과연 속도 조절할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주요 간부들이 지금이라도 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사직을 통해서 그런 실험을 막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지금 예.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사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은 그 피해는 평범한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민의 권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검찰의 내부에서 고위직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무마가 될지 개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반발의 의미를 사직하는 이 검사들은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냥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권은 검찰 정권으로 실제 검찰권을 동원해서
이 정치적 반대 세력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에 대한 정치 보복적 수사로 일관했고 그 파국이 결국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었다고 봅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주요 간부들이 새 정부 출범에 맞서서 사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본인들이 했던 과오를 돌아보고 오히려 반성을 해야죠.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8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당연히 해야 됨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탄핵 소추까지 당했죠. 물론 탄핵 소추는 기각됐지만 이 부분은 특검에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검찰권 남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검찰총장 그리고 주요 이 검사들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퇴하는 마당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모양새를 만드는 게 국민적 시각에서 합당하겠느냐,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